좋아하네? 좀 건너가서 해라고. 가상 초유의 원내 제3정당에 대한 강제산의 판결이 이제 40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나 40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차량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진짜 조금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기자 여러분, 이 장면들 모두 다 정확하게 보도해 주시고 올바로 역사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기자회견이지만 이전에 통합진보당 전 의원단의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들 보셨죠? 대한민국이 과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한번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사회인지를, 과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고 역사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측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 대해서 조금 전에 기자회견 시작했는데요. 방해행위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의원 강연 때 참석하지 않은 인물들을 참석했다고 적어놨습니다. 명백한 사실 오류이죠. 그런데 저희가 기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떻게 참석하지 않은 두 사람의 이름을 올렸느냐, 헌법재판소는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간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누가 쓴 거죠? 헌재에서 그거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부를 대리한 법무부의 검찰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더랍니다.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도 무죄가 되었고 아로의 실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를 벌였고, 그리고 아로가 있다, 그리고 그 아로를 주도 세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다를까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급기야 자신들의 판결문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판결문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심판 자체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먼 훗날 역사에 심판받지 않을 겁니다. 당대 지금 이 시기에 심판받을 겁니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재심 청구 받아들이고 다시 제대로 한번 심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허위 사실에 의해서 거의 인격 살인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판결문을 수정하고, 그리고 그런 엉터리 판결문을 낸 데 대해서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이런 시위를 해왔습니다. 지난주에 헌법재판소가 언론을 통해서 잘못된 내용을 수정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 피해 당사자인 저에게는 그 어떤 언급도 통보도 없습니다. 기자들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로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우리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작금의 사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미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허위 사실을 단순히 바로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명예를 훼손당한 그 당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그리고 당사자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주에 결정문 수정을 통해서 작년 연말에 12월 19일 날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판결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판결문이 허위사실이 들어있고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라도 재심 결정을 통해서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세기의 오판임이 이미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해산 결정에 가담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무고한 국민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하여 스스로 결정문을 고쳤어야 하는 불명예스러운 처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사건이자 국제사회가 주목해온 이 사건에서 재판관들 스스로가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에 부역자로 나선 결과입니다. 법관으로서 이보다 더한 치욕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수구 세력의 연내 선고 압박에 굴복해서 내려진 누더기 판결임은 지난 1월 22일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전 의원과 130여 명의 당원들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의 실행 행위로 나아간다는 합의가 없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실, 동일한 쟁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판단의 권한을 보유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이와 어긋나는 판단을 전제로 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그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음모 관련해서는 증인 한 명도 불러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헌법재판소가 고작 한 달 뒤로 예정된 대법원 확정 판결조차 기다리지 않은 이유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 축하 선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상납하기 위한 것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한국 사회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국민들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헌법재판소에 이 중대한 오판을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이 허용된다는 판례를 헌법재판소 자신이 만든 바 있고 법치국가 원리 실현과 구체적 정의 구현의 중대한 필요성에 비추어 정당 해산 결정도 재심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의 내란 음모 무죄 확정 판결에 따라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심을 받아들여 그 스스로 초래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87년 민주항쟁의 산물이자 헌법 수호의 보루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되찾기 바랍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문에는 2개의 명패가 있습니다. 보시겠지만 스스로 경찰을 시켜서 명패를 가리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라는 이름이 같이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이겠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최종 상급심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명패를 가릴 수밖에 없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제대로 잘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